오늘은 역학 공식에 대해서 답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학 공식만 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잘 적용시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요. 그런데 적용을 시키려면 또 반대로 어느 정도 암기는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을 써봤겠지만 함께 한번 적어봅시다. 등가속도 3공식. 당연히 그래프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답을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 가속도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이렇게 되겠죠. 3번 공식은 이렇게입니다. 자, 힘은 MA죠. 요거는 다 알 거라 생각하고, 운동량은 MV. 충격량은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죠. 충격력 곱하기 지속 시간,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는 나중 빼기 처음을 생략한 거죠. 차이값을 얘기합니다. 중력은 mgh. 탄성력, 이거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kx 제곱.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이 위에 있는 세 가지를 다 더해줘야 돼요. 저희가 뭐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위치 에너지에는 위와 같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두 개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기호가 있으니까 저는 그 기호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다 합한 게 총 역학적 에너지죠. 당연히 여기서 다른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개념 아실 겁니다. 자, 1은 구할 수 있는 게 fs. 이건 이동 거리라고 하는데 뭐 사람마다 d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다 상관이 없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 변위의 방향이 같을 때 이렇게 됩니다. 다르면 같게 만들어줘야겠죠. 네, 그 다음으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1양이 됩니다. 그 다음 일률은 단위 시간당 1의 양이고 요거를 1은 fs였으니까 요렇게도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마찰력은 뮤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탄성계수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것도 공식이 있으니까 먼저 분모에 어떻게 되냐면 충돌 전 상대 속도. 그러니까 두 물체가 충돌하기 전에 얘와 얘의 상대 속도, 그 다음에 얘가 부딪히죠. 부딪히고 나서 충돌 후 상대 속도를 한 게 탄성계수가 되고요. 탄성계수는 같은 말로 반발계수라고 한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우지 말고. 자,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지면과 부딪혔을 때는 높이를 활용할 수 있어요. 떨어뜨린 높이 분에 다시 튀어오른 높이에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운동과 각운동을 이어주는 공식. 자, 선속도는 회전 반경 곱하기 회전 반경이라기보다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가 되겠죠. r 오메가. 그 다음에 접선 가속도는 r 알파. 이것도 어떻게 위에 한 공식만 알면 다 알 수 있어요. v는 r 오메가였는데 t로 나눠주면 되겠죠. 둘 다. 그럼 얘가 접선 가속도 a가 되고 얘가 각 가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접선 가속도는 r
알파 이렇게 되겠죠. 공식은 유도리 있게 하나만 외워서 다 가져가는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외우기 좋습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겠죠. 자, 여기서 RV 제곱 마찬가지로 이 하나만 외우면 얘를 아니까 여기다 넣어줄 수도 있겠죠. R분의 R 제곱 오메가 제곱 약분이 되면 두 번째 공식 구심가속도의 두 번째 공식은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각 가속도는 요거는 따로 공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단위 시간당 각속도의 변화량 뭐 개념적인 겁니다. 그 다음으로 구심력 힘이니까 F는 MA에서 구심 가속도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지금 구심 가속도는 다 알고 있죠? 위에 적혀 있으니까 R분의 MV 제곱 또 MR 오메가 제곱. 그리고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질량 곱하기 회전 반경의 제곱입니다. 얘가 회전 반경이고요. 똑같은 말로 자이레이션 반경이라고도 해요. 이거 관련해서는 6차 시 때 정말 자세히 다룰 겁니다. 생각보다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선 운동에서의 뭐뭐와 같음이라 했는데 완전 같은 게 아니라 좀 고칠게요. 매칭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매칭되냐고 하냐? 각 운동에서 각 힘, 각 운동량, 각 충격량이 있는데 이게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선과 정말 관련이 많아요. 선에서는 힘이 MA라고 하죠. 여기서 관성 모멘트는 질량과 매칭이 되니까 MA가 아니라 관성 모멘트 곱하기 그리고 A는 각 가속도로 매칭해주면 됩니다. 대치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될 수 있어요. 각 힘으로는 FD 여기서 D는 축으로부터의 수직 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아까 전에 선의 선 운동량은 뭐였죠? MV였죠. 여기서는 I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속도를 각 속도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충격량 원래 선 충격량은 선 충격량이라고 잘 안 하죠. 그냥 충격량이라고 하는데 그럼 선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얘는 아까 전에 FT였고 M 델타 V랑 같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힘이 여기서는 각 힘이 되고 시간은 똑같이 T입니다. 그리고 질량은 여기서 관성 모멘트라 했죠. 그리고 델타 오메가. 네, 이렇게 해서 공식을 다 적어 보았고요.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다 풀 수 없다고 했죠. 아마 이 개념 말고도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께 꼭 알아갔으면 좋겠는 거. 먼저 삼각함수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삼각함수가 뭐죠? 이렇게 직각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세타 이 변의 길이를 B, 이 변의 길이를 A,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뭐죠? C분의 B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C를 알고 있어요. C가 만약에 1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구하고 싶은 건 B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인도 먼저 줄게요. 사인도 30도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사인 30도는 2분의 1 이렇게 다 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45도는 2분의 루트 2,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랬을 때 이 B라는 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곱해주겠죠. C 곱하기 사인 세타가 B라는 거를 로 고칠 수 있어서 C, B10 그리고 사인 30도는 2분의 1 해서 얘가 5 얘가 5가 된다.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게 정말 많이 들어가고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외울 거. 사인, 코사인 어떻게 되냐? 빗변분의 예, 밑변. 근데 이게 밑변 높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삼각형이 요렇게도 있지만 가끔씩 그림상 아이고, 요렇게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가 만약 세타야. 그럼 좀 다시 헷갈린단 말이에요. 시험지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돌려도 안 보이는군. 돌려졌네. 아무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세 가지가 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는데 사인과 코사인은 먼저 분모에 무조건 제일 긴 빗변이 들어갑니다. 빗변이 가장 여기서 긴 변을 얘기해요. 그러면 자 다시 여기 분모가 들어가고 사인은 이 각과 멀리 있는 변을 써요. 멀리 있는 변. 세타와 붙어 있는 거는 C와 A예요. 걔와 안 붙어 있는 B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사인은 코 이렇게 하면 더 편할까요? 여러분 옛날에도 이렇게 많이 코사인 해서 C 그림이 나오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각을 감싸는 방향에 있는 같이 붙어 있는 이 변을 넣어요. 아까 전에 여기도 자 밑에는 무조건 아이고 잘못 넣었죠? 밑에는 무조건 가장 긴 변, 변을 넣는다 했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A 이렇게 되겠죠. 가장 붙어 있는 변의 길이. 다시 사인은 분모의 가장 긴 변 들어가고 이 각과 가장 멀리 있는 거 B. 가장 코사인은 빗변에다가 붙어 있는 변의 길이. 자,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도 잘 봐야 돼요. 나중에 기울임 각도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자, 임의로 여기를 A, B, C라고 해볼게요. 자, 기호도 아예 바꿔버릴게요. 여기를 X, Y, Z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세타에서 먼저 가장 긴 변이 Y죠. 분모에 Y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인이니까 각이랑 붙어있지 않은 게 뭐죠? 여기죠. X가 됩니다. 코사인은요. 밑에는 똑같이 Y가 들어가고 붙어있는 애, 각과 붙어있는 애 얘죠. 붙어있는 애는 Y도 되지만 Z도 있으니까 그래서 Z입니다. 자, 다음으로 잘 쓰진 않지만 쓰긴 하죠. 자, 탄젠트. 나중에 90역 이런 거 구할 때 많이 쓰게 될 텐데요. 얘는 빗변을 쓰지 않습니다. 각과 붙어 있는 이 친구, 아까 얘가 Z였죠. 여기가 Z분의 X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개념을 헷갈려 하는데 이게 꼭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아마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요거까지 공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차시 1차시, 2차시죠? 아니다, 1차시 OT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차시 OT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요거 1번 문제는 힘의 합성을 이야기합니다. 힘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의 합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합성도 가능하고 차도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먼저 장바구니를 이렇게도 들고 이렇게도 들었으니까 힘의 합성입니다. 힘의 합성하는 방법은 평행사변연법 이렇게 평행사변연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요. 삼각형법을 활용해서 F2를 그대로 옮긴 다음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최종지까지 닿으면 그 방향으로 그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1cm가 1N이라고 가정을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총 합이 3칸입니다. 그래서
3N이 돼요. 힘의 평형이 이렇다 했으니까 물체가 3N 중력을 받았고 준용이와 형수가 3N의 힘으로 들었으니까 평형을 이루겠죠. 네, 다음 문제는 농구 문제인데요. 단순한 포물선 문제가 아니라 포물선이 다시 떨어졌는데 땅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딱 골대까지 떨어진 것을 계산해야 되죠. 자, 먼저 물어보고 있는 것은 기억, 니은, 그리고 시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는 다른 개념이니까 나중에 풀고요. 먼저 처음 투사 속도, 투사 각도로 주어졌으니까 수직 속도, 처음 수직 속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수평 속도도 구해야겠죠. 이걸 먼저 구해놓는 게 가장 좋아요. 자, 3분의 20. 여기서 코사인 사인 중에 뭘 써야 되죠? 사인 65. 이걸 계산을 하면 제가 분수로 좀 나타내고 있을게요. 8분의 18이죠. 그리고 수평 속도는 코사인을 써야 되니까 0.4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3분의 8이 됩니다. 미터 퍼 세컨드는 지금 생략할게요. 나중에 쓰고. 그러면 정점에 뜨려면 1번 공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구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1번 공식을 활용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V는 V0 플러스 AT. 여기서 얘가 0 알고 마이너스 10인 거 알고 시간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은 구해내면 5분의 3이 되죠. 자, 여기까지 구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도 구해낼 수 있어요. 2번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보면 계산값만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 네, 요 시간 지금 구해냈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총 1.8m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역은 총 1.8이니까 여기 나머지 부분은 0.8m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링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그리고 니은의 값입니다. 당연히 이 시간을 알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 총 시간을 알게 되면 거기다가 수평 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수평 속도는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분의 3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구해낼 수 있게 됐어요. 기억의 값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2번 공식을 쓰면 됩니다. 왜 2번 공식을 쓰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동 거리, 시간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이 시간을 모르고 가속도 알고 있고 처음 속도 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공식을 써서 한 개를 추출해낼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V0는 0이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구해내면 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A가 우리 중력 가속도니까 마이너스 10을 넣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마이너스 값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S라는 게 변위라서 그런데요. 변위는 크기도 가지고 있지만 방향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정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변위의 값은 마이너스 0.8이고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t가 양수의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t는 5분의 2초, 즉 0.4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점까지가 0.6초, 그리고 정점에서부터 링까지의 거리가 0.4초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총 시간을 1초라는 걸 구해냈어요. 그러면 니은의 값도 구해낼 수 있겠죠. 니은의 값은 수평속도, 처음 수평속도가 3분의 8 곱하기 총 시간, 거기까지 시간이 1초였으니까 3분의 8m가 될 겁니다.
소수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했으니까 2.7m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뱅크슛, 클린슛의 반대말이라 해야 될까요? 클린슛은 한 번에 쏙 들어가는 거지만 뱅크슛은 뒤에 있는 백보드에 맞고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이 바운드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원래 이렇게 회전이 없을 때 이렇게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법선을 기준으로 얘를 뭐라고 하죠? 입사각이라고 하죠. 얘를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문제에서 묻고 있는 리바운드 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회전을 넣을 건데 더 골인에 유리한 거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슛 던져보면 알겠지만 역회전을 걸어요. 왜냐? 맞고 나서 바로 밑으로 떨어져서 골이 더 쉽게 들어갈 뿐더러, 그리고 리바운드, 사람들이 다시 리바운드 했을 때 공을 잡기 쉽겠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하려면 공의 회전이 어느 방향인지 볼게요. 공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정확하게 맞습니다.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돈다 하면 이 백보드에 맞았을 때 반작용력으로, 마찰력으로 이렇게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얘가 원래 이렇게 날아가던 게 수평선분이 조금 더 위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게 됐죠. 반면에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면 이 벽면에 맞았을 때 공이 회전이 이렇게 맞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력은 아래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래로 향하는 힘이 더해져서 더 밑으로 가게 되고, 그럼 리바운드 각이라고 하는 게 작아지겠죠. 그래서 골인에 유리한 공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 플러스고, 리바운드 각은 작아지게 됩니다.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선운동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문제 푸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